생애에 대해서 장호철 준비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회원 장호철입니다. 워낙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양력을 말씀드리고 오늘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855년에 구미에서 태어나시고 1895년 41세 때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이듬해 3월 김산, 지금의 김천입니다. 그래서 창의, 즉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광군의 대응이 빨라서 실패하고 마침 또 고종 임금이 뜻은 알겠으나 해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밀지를 받고 결국 해산을 명하고 해산하고 귀향하셨습니다. 1899년 45세 때 관계에 진출하십니다. 이제 무슨 따로 과거를 통해서가 아니고 정부 벼슬라치의 추천에 의해서 관계에 진출하여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의관, 평리원 수반판사, 평리원 재판장 등을 역임하시는데 평리원에는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대법원에 준하는 그런 사법기관, 근대 사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리원 재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법원장에 준하는 지위를 지니셨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입니다. 52세 때 일본의 국정간섭에 대한 죄상을 열거한 경문을 살포해서 면함 최익현, 판서 김학진 등과 함께 체포되어 4개월, 이게 체포하는 것 일본군에게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11월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의암 유인석 선생 등 지사들과 만나 의거를 결의하셨습니다. 1907년 53세 때입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9월 달에 민경호, 이강년 등의 의병부대와 서로 연락하면서 경기도 연천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창입니다. 가을에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양주로 집결하여 13도 창의군, 13도 연합의병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를 편성했다. 이인영, 문경의 거유죠. 문경에 살고 있던 대단한 유학자신데 이인영 선생이 총대장, 왕사는 군사장이 되었습니다. 정병 300명을 인솔하고 서울로 진격하다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했으나 후속 부대와 연락이 두절되고 일본군의 완강한 대비로 실패하고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서울에 1966년 서울 동대문구에 새로 도로가 개척되면서 그 도로 이름이 왕산로가 된 사연입니다. 1908년 54세 때입니다.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상으로 귀향하게 되자 총대장이 됩니다. 총대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임진강 강변으로 임진강 쪽으로 의병부대를 수습하여 임진강 연합 의병부대를 편성해서 군율을 아주 엄하게 하고 그다음 민폐를 끼치며 없도록 하면서 일대 군정을 실시하여 의병부대에 필요한 물품들은 모든 군수물자를 군포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다.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유격 전술로 일본군을 공격하고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1908년 54세 6월에 경기도 양평에서 일본군 헌병에게 붙잡혀 10월 21일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동상 서대문 감옥에서 최초로 교수형을 당한 제1호 사형수를 이분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경성 감옥이 실제 그보다 8일 전에 같이 13도 창의군에 참여했던 문경의 이강년 선생이 8일 전에 교성당하고 그 두 번째로 돌아가셨는데 1호 사형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제가 이날
왕산이 처형되는 날이 일제가 공식적으로 서대문 감옥을, 그 당시 경성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을 개소했기 때문에 아마 1호 사형수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962년에 건국원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셨습니다. 1등급에 건국원장은 5단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장 밑에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단계인데 지금까지 건국 공로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전부 한 15,000명이 좀 넘습니다. 15,000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15,000명 가운데서 1등급의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은 30명. 그 중에서 한국인은 25명밖에 없습니다. 그 30명, 25명 중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강현 의병장,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강우기 의사, 김구 선생, 김좌진 장군, 안창호 선생, 매남 최익현 선생 이런 분들이 받았고 5명의 외국인은 전부 중국인입니다. 장제석과 그 아내인 송매룡,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중국인 3명 포함해서 5명이 돼가지고 전부 30명입니다. 그 훈격, 즉 훈장의 등급에 따라 애국심의 크기로 이거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왕산이 받은 대한민국장은 그만큼 실로 무겁고 중한 왕산 선생의 그 위대한 생애를 전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3년이 되었고 왕산 선생께서 서가신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110년이라면 한 세기가 지난 셈인데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 세기가 지난 과거에 우리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추도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근대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근대사는 일제의 식민지배하는 일제의 파시즘 세력과 거기에 대응하는 국권 수호 투쟁, 즉 광복 투쟁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34년 10개월 정도 되죠. 그러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역사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역사 청산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학계는 이른바 일제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에 숨어서 한국 역사를 조롱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어느 정부 출연 기관의 그 간부가 공식 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삼상했다죠. 한 개인의 일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탈을 용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훈을 새롭게 하고 우리 지금 숨은 독립사를 찾는 이런 작업들이 지속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민족 행위자를 국가 지도자로 우리가 보셨고 우리 흔히 친일파라고 말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지도상 인사로 우리가 우대해온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죠. 그런데 그 역사적 관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흔히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한국 민족은 용서에는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용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용서란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아량이죠. 어떤 아량?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뉘우칠 때 그게 그런 전제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아직도 일제에 구역하면서 민족을 배신한 구역자들을 사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나간 역사니까 용서하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하는데요. 현재를
과거가 현재가 과거의 오늘이 현재인데 현재를 가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를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새롭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단죄의 시기는 이미 1세대 그 친일파들,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들이 이미 다 죽거나 지금 뭐 거의 뭐 노령에 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죄의 시기는 놓쳤습니다. 해방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일제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일정하게 이루어져 갖고 20년 초반에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으로 그 국가를 대신하여 친일파 4,376명의 과거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후미지혜 창립준비위원회도 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역사를 성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한 개인이 역사를, 위대한 영웅이 아닌 이상 한 개인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파급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시대 보편적인 시대의식, 시대 정신으로 성화할 때 역사는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바로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110년 전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왕산 허희 선생을 추모하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